안녕하십니까. COT 78회 키스 컨텐츠 전문 애니메이션 기업인 픽토 스튜디오의 전유혁 대표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는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마피디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아부의 습관 이건웅입니다. 뭐야? 오케이, 네. 아부의 습관. 네. 아부의 습관. 네네네. 갈수록 부끄럽습니다. 예, 제가 버벅대네요. 어제까지는 싱크이지에서 근무를 했고요. 오늘서부터는 815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수열입니다. 와. 자, 오늘의 게스트이신 픽토 스튜디오의 전유혁 대표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영상이 준비됐는데 영상 한번 먼저 2분 30초짜리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애니메이션 쪽 어떤 애니메이션 만들고 있는지. 이게 뭐죠? 어떤 아기종벌레 퍼플하고요. TV에서 하는 겁니까? 네. 아셔야 되는 거 모르시나요? 얘가 퍼프인가요? 네, 하얀 아이가 퍼플입니다. 할아버지까지 나왔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없고요. 친환경 우리 아이들한테 환경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다 자연이고요. 되게 내용이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뭔가 색감이라든지 이것도 되게 이렇게 뭐랄까 아주 하다랄까? 맑다랄까? 색감이 저희가 21세기형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소량 다품종 소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인데 네. 저희가 몇 명의 아주 열혈 팬들은 있습니다. 네네. 특히 어머니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네. 자, 일단 이름이 픽토 스튜디오거든요. 네. 회사 이름 의미가 뭡니까? 픽토 스튜디오. 좀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릅니다. 모르세요, 진짜로? 네, 진짜로 모릅니다. 야, 대표님이 인수가 되신 거예요? 제가 네 번째 사장이고요. 제가 이 픽토 스튜디오 PD로 있다가 강제 인수를 한 지 11년 차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으로서 네. 같이 창업자였습니다. 공동 창업자는 아니고요. 네. 창업자가 친구였고요. 네네. 그래서 PD를 하다가 네. 애니메이션 PD를 하다가 네. 그 회사가 어려워졌을 네, 때 재무적으로 어려워져서 이사들이 다 증자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나의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이 모든 자산과 나누자, 바꾸자 그래서 맞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돈 좀 버셨습니까?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 5대 사장이 나와야 되지 않은가. 네.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CEO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픽토는 2004년부터 했고요. 네. 제가 그 앞전에는 다른 스튜디오를 이제 학교 후배들과 모여서 1999년 10월경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그 창업 전에 하시던 일이 네. 뭐 어떤 파트였나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저는 대학을 좀 늦게 갔는데 원래 90학번에 갔어야 되는데 94학번에 학교를 갔고요. 대학을 이제 만 8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의 갈 길을 찾아가느라고 사실은 이전에 직업이 없고요. 학생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첫 직장이자 네, 창업이면서 창업하게 된? 직장이죠. 네. 그러면 학교 때 전공은 애니메이션 쪽이셨나요? 이제 아닙니다. 저 미대에서 안 어울리게 조각 전공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이 좀 없죠. 네. 갑자기 말문이 마음이 아니, 그런 모습 없죠 하니까 갑자기 저는 옛날에는 그러면 얼굴이 네. 조각 미남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신성우 같다고. 야. 네네. 아니 이런 말 해도 이렇게 되나요? 바뀔 수 있구나. 공을 던지실 줄 알고. 근데 이제 어쨌건 이제 안 되는 회사를 인수하신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그쵸. 정말 잘 됐으면은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인수를 했다 그러면 뭔가 가능성이 희망이 있었겠지만 네네. 정말 어려운 상황의 회사를 인수했을 때는 네. 그 마음이 좀 틀렸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나요? 네, 전임 사장님이 이제 다행히 저만 이뻐하셔서 전임 사장님이 능력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전임 사장님은 오히려 훨씬 큰 기업에 이제 교육업체, 에듀케이션 하는 업체 사장님으로 가시면서 너는 손잡고 가주마 그러셨는데 그 이제 교육 쪽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온라인 교육 쪽이었는데 고민을 했죠. 이제 전혀 다른 쪽이니까 저는. 그래서
PD로서 이제 비즈니스나 기획을 하고는 있지만 애니메이션을 버릴 것인가 고민하다가 애니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남은 거죠.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그 뭐 대표님처럼 이렇게 어떤 회사 직원으로 있는데 자기 몸담고 있는 조직이 막 가세가 기울었어요. 네. 자기 퇴직금도 못 받고 막 그러는데 사장이 네. 너 퇴직금 대신에 이 회사를 네가 인수할 안 할래? 하면은 그런 분들한테 그걸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추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상황이면 추천해 드리고요. 저는 재미있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네. 되게 재미있고요. 제가 사장감이라는 생각보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거에서 너무 행복을 느끼고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일이 재미있으면 저는 꼭 하나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괴로우시겠죠. 이게 뭐 상당히 대표로서의 업무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PD 생활 하시다가 대표가 되셔가지고 네. 하시면서 가장 많이 변한 게 뭡니까? 본인 가장 많이 변한 건 이제 때. 직원의 시각에서 회사를 보다가 사장의 시각에서 직원을 보죠. 네.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요? 가장 직원일 때, 큰 차이는 사장일 때. 입장 차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아닌가 저한테는. 근데 직원 마음을 다 헤아릴까라는 측면에서는 그들의 마음에 반에 못 미칠 텐데요. 최소한 느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이직률이 되게 낮은 편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저희 직원들이 혹시 착각하고 있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의 고민 중에 하나는 항상 직원들과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이런 자리에서 밝혀야 되는데 저희 회사 지분의 30%는 다 직원들의 몫입니다. 네. 처음 설립할 당시부터. 네. 그러면 근데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직률이 네. 얼마나 낮습니까? 얼마나 낮습니까? 이직률이? 이직률이요? 네. 그걸 분석해 본 적은 없는데 정말 첫 직장인 친구들 말고는 꽤 오래 저희 회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7명이잖아요. 네. 직원이요. 네. 그런데 그중에 그럼 1년에 네. 3명, 5명? 거기까지 안 나가죠. 2명 나가나요? 한두 명 정도? 그럼 10% 그러면 정도네요. 뭐한 네. 5년, 7년 차인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까? 많죠. 네. 네. 그리고 저와 이제 비즈니스 하는 파트너 둘이 감독급 이사로 있는데 한 친구는 17년, 한 친구는 11년 됐으니까요. 네. 이 회사에서만요. 네, 그러니까 동업자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업으로. 김 감독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네, 두 감독이 둘 다 김씨입니다. 아니 근데 보면 그 회사 뭐 매출이 아주 엄청난 것도 아니고 네네. 수익이 엄청난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이직률이 적은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리죠. 아니, 농담이고요. 종아리로, 회초리로. 글쎄요. 그거는 그냥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너무 미화될 것 같고요.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네, 대표 급여는 처음 시작하고 한 대표나 이사들 급여는 처음 시작하고 한 1년은 거의 무급으로. 거의 무급에 가까웠고요. 지금 그때부터 고정입니다. 많았기 때문에 고정이 아니라 상한선은 정해고 밑에서는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직원들이 그런 거를 알던 모르던 이제 그게 저는 그러니까 진심을 갖고 있으면 몇 명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게 도달하기를 좀 바라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근데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받고 있는 급여 절대 금액이 크진 않죠. 네. 근데 저 또한 다른 분들이 사장이라고 생각할 때 급여를 보면 놀라시죠. 네, 그럴 겁니다. 이런 분이 안 계신데요. 세상에 저희 보면. 업계는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어서. 같이 굽는 거군요, 그러면요. 예. 그 3D만 하시잖아요. 조금 네. 전에 이렇게 보여주신 동영상을 보니까 이 부직포 붙인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쭉 보니까 또 부드러운 터치가 네네. 굉장히 색감이 있는 이런 그래서 깔끔한 느낌도 주는데 이게 3D라는 말씀이죠. 네네.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나온 이창훈 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단이라는 책에서 네. 거기서 보니까 우리는 3D는 안 하겠다. 네. 우리는 2D만 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D를 하시게 된 어떤 결정적인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이 용어도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뭐 렌더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기술이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원래 이제 지금은 3D를 주로 하고 있고요. 많아는 건 아니고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원래 설립된 업체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클레이 애니메이션 즉 손으로 만드는 거 갖고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해왔다고 보셔야 되고요. 3D로 올인한 지는 한 뭐 길게 보면 한 5, 6년 정도 됐고요. 이제 전환한 겁니다. 전환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좀 전에 보신 아기종벌레 포포를 하기 전까지는 소위 이제 외주를 하면서 많이 먹고 살았고요. 그 당시에 매출이 크진 않지만 저희들이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는데 이제 그 전환하게 된 계기는 클레이 시장이 너무 많이 이제
다쳤고요. 너무 유행을 많이 탔죠. 여러분들 아시는 뭐 깜찍이 소다부터 시작해서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잠깐 이렇게 10여 년 전에 이렇게 유행을 탈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많이 설립이 됐는데 다들 지금도 클레이 애니메이션에 같이 대해서 높이 사시는데 이걸 돈 주고 만드시죠라고 하면 다 힘들어하세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3D 같은 경우에는 시즌 1, 2, 3를 만들면 연계해서 제작하기가 편합니다. 리소스들 활용이 말 그대로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계속 활용할 수 예, 있으니까. 근데 클레이 애니메이션은 시즌 1이 10원 들었으면 시즌 2도 10원 들고요. 거의 그런 식의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거의 자기의 그 투자한 시간과 맞바꾸는 작업이다 보니까 스톱모션 하는 이제 클레이 모션을 스톱모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하는 친구들도 많이 이제 좀 줄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없어졌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애니메이션을 약간 칭찬해 주셨는데 저희 애니메이션이 그 퀄리티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은 3D 애니메이션 퀄리티는 아닙니다. 더 잘하는 스튜디오가 많이 있고요. 네네. 네. 단지 저희는 그런 클레이 맛을 좀 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태생적으로 클레이를 하다 보니까 디자인 자체가 좀 클레이스럽게 나와서 간혹 어떤 분들은 클레이 하는 회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 클레이죠? 라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근데 지금 잠깐 기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여기 이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기술력의 차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작비를 더 많이 쓰냐 안 쓰냐의 차이인지 아니면 실력이 진짜 존재하는 실력 건지.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좋은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소위 그 렌더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테크니컬한 퍼포먼스를 잘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고비용을 들이면 그리고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퀄리티 높게 만들어 그러니까 소위 뭐 최근에 보신 빅히어로나 이제 그 외국 디즈니 쪽 애니메이션 보시면 우리나라 퀄리티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르긴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맨 끝에 보시면 알잖아요. 저희 감독도 얼마 전에 빅히어로를 보고 한 말이 있었는데 뒤에 자막을 저희는 항상 보면서 끝까지 보고 앉아 있는 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고 몇 명이나 참여했지, 얼마나 흘러내려가지, 근데 한 5분씩 내려가죠. 엔딩 수백 크레딧이요? 명이 참여하니까요.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그 아까 보여주셨던 그 종벌레 포포 네. 같은 경우는 이 찾아보다 보니까 캐릭터를 먼저 만들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만화 영화까지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네, 네. 대표적으로 역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로 한번 도전을 해본다는 기사까지만 딱 나왔었는데 네. 그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셨는지. 네. 그 사실은 이제 아기 종벌레 포포 이제 저희 애니메이션 제품은 아기 종벌레 포포고요. 원래 종벌레 아저씨 이야기라는 카툰이 있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아니고요. 창작자가 계세요. 네. 그렇죠. 성함이 생각나야지 이거 알리는데 네. 신 작가님이라고 성함이 네네. 생각 안 나는데, 네네. 그 원작이 있으시고 성인 감성 동화였는데요. 그것을 이주석 감독이라는 그 개인 감독이 유아용으로 좀 그 컨버팅을 해가지고 네. 기획을 다시 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픽토 스튜디오에 찾아와서 2010년에 저한테 찾아와서 나는 픽토하고 하고 싶은데 이걸 하자고 하는 업체가 또 하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는 그 뿌까를 제작한 유명한 부주라는 큰 저희 회사 사이즈 비교 못하는 큰 회사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부주 사장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작품인데 난 너랑 하고 싶어라고 하고 오셨어요. 네. 이제 그 얘기는 부주에는 맡기기엔 좀 내게 작고 난 좀 만만한 픽토랑 하고 싶어 네. 라고 들었고, 또 하나는 그분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잘 돼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다른 작품이 있었는데 그걸 미뤄두고 이제 그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이 감독님인가? 그분은 이것에 대한 그러면 기획을 하시는 거고 기획, 픽토는 그렇죠. 제작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 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나요? 간혹 있죠. 어. 그러니까 근데 단지 그분이 시나리오까지 쓰는 겁니까? 아니 쓰진 않았고요. 초기 기획만 방향만 잡아. 초기 기획만? 컨셉 네. 같은가. 잡아 오셔서 그래도 혼자 그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분 갖고 계시죠. 지금도 갖고 계시고. 네. 감독이 바뀌지 않았나요 중간에요? 바뀌었습니다. 너 조사 진짜 많이 하셨는데. 조사했어요. 떨면 다 나와. 예, 아주 앞으로 많이 가서 손잡고 조사하셨어요. 심부름센터 하려고. 예, 한 제작 완료 1년 남겨놓고 바뀌었고요. 저희 안에 있는 내부 감독이 맡았고, 이제 뭐 다른 이유는 없고, 시간적으로 조금 원래 갖고 오신 이 감독님이 저희가 이제 각종 기관의 지원을 받아갖고 투자를 받아서 제작하는데, 지원에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끝내야만 되는. 네네. 근데 그걸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데드라인들을 넘어오셔서 도저히 이제 하다가 저희가 이거까지는 더 이상 위험해서 안 된다. 네네. 이제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감독님 무장해제 하시고 저희가 이어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하에 이어받아서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아까 이 감독님처럼 여기 뭐 있는 분들 시청자분들이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네. 뭐 아이디어를 그러면 애니메이션 픽토 스튜디오 같은 데다가 네네. 아이디어 나오는 것을 얘기해 가지고 네. 서로 같이 그렇게 협업해서 네. 일반인이 네. 그렇게 해서 뭐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래서 권리를 같이 예, 공유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재미난 것도 질문하셨는데, 재작년에 뭐 성함을 밝히긴 좀 그렇고, 한 어떤 우리 분한테. 밝혀도 되는데 예, 우리는 아니, 밝혀도 그분이 돼요. 싫어하실까봐. 그분이 싫어하세요?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 네. 전화 와서 애니메이션 회사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 무작정 내가 기획한 작품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만났어요. 네. 짧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만났는데, 그분이 25개 업체인가에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제안을 기관에서 연락처를 받아서 다 전화를 돌렸대요. 그중에 3군데가 친절히 받았답니다. 그중에 이제 제가 하나였고 나머지는 웬 소리냐라고 이제 끊었고. 그렇겠죠. 저는 좀 그런 거에 항상 궁금해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전화하면 저는 다 웬만하면 만나줘요. 시간 없어도. 네네. 왜냐면 그런 친구들한테 한마디 준 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미 상당히 성인이셨는데 오시라고 그랬어요. 네. 와서 봤더니 공인 노무사셨습니다. 노무사. 공인 노무사. 노무사신데 뭐였냐면 아이들한테 직업관을 심어줄 직업 애니메이션을 연배도 40대 되셨겠네. 네, 저보다도 조금 미셨어요. 네. 그런데 직업 애니메이션을 기획해 오셨어요. 야. 근데 대단히 구체적으로.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그분과 그걸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그래서 그게 나왔나요? 아니요,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 그래 그럼 분당에다 팔면 돼요. 아, 왜 제가 이 질문 왜 자본도 드렸냐면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그런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제가 만화를 못 그려요. 근데 저도 다는 못 봤고요. 근데 뭐 그런 재미난 제안들 하시는 분들 종종 아이디어 많으세요. 그게 가능하구나. 네, 최근에는 그럼 그분은 지분을 몇 프로 가져요? 그러면? 그분하고 지금 합의 본 게 네. 거기까지만 하시기 때문에 10% 잡아드렸어요. 10%도 뭐 그건 괜찮고. 돈 하나도 안 내고. 그 작품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네, 손하다가 근데 그 노무사님께서는 지분 생각 안 하고 오셨다가 이게 웬 횡재죠. 떡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네. 난 당신한테 그런 기대하지 않고 이거 작품화되고 내가 그 진행할 때 기획비 한 얼마를 받으려고 했는데 네. 당신이 그 말을 해서 놀랐다. 근데 저는 항상 그런 거의 기준은 열심히 하게 하려면 줘야 돼요. 당연하죠. 줘야죠. 네. 그럼 열심히 하더라고요. 사장님 명함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요. 네. 요즘 이제 페이스북 하십니까, 대표님? 네네. 요즘 이제 소셜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에서 뭔가 다양한 사람들이 요새 다양한 분야에 네네. 컨텐츠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컨텐츠가 그렇죠. 꼭 이런 뭐 애니메이션 쪽이 아니라 어차피 이걸 표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아까 노무사처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해서 코드가 맞는 사람 네. 하고 그런 걸 좀 만드신다면 꼭 그렇죠. 뭐 극장용이 아니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은 거가 나올 것 같아요. 어려운 건 다 할 수 없다라는 건 맞고요. 시간 제한 그렇죠, 그렇죠. 할 거 없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 가방이 있는데 가방을 이미 시장에서 출시하셔서 판매하고 계신 사장님이 오셔서요. 사장님이 캐릭터까지 다 만들어 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지금 하자고 하셔서 제 반대로 제가 몸이 달아있는 상태고요. 그분은 이제 고르고 계세요. 저랑 네. 다른 업체 두 개가 있는데, 근데 아, 저희의 목적은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방송 갖고는 돈이 사실 안 되죠. 아주 미미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오셔서 상품은 있으니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시는 건 대단히 좋은 제안이에요, 저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과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고요. 네. 하여튼 갑자기 우리 고피디님이 네. 흥분이 되셔가지고 발음이 다시 버벅대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좋은 기회, 네, 새로운 네. 사업 기회인 것 같아서요. 네, 네. 근데 그 정말 그 세상의 흐름하고도 맞고. 네. 근데 그 정말 그 어떤 아이디어나 컨셉만 주면서 그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그 10% 준다, 그걸 인정해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고. 근데 그분이 그러면 네. 맨 데이로 계산을 하면 네. 며칠 정도를 그거를 고민을 하시고 네. 몇 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콘티나 플랜을 가지고 오셨는지요? 콘티까지는 안 갖고 스토리나 캐릭터 설정 이런 걸 잡아갖고 오셨고요. 네. 네네. 저는 그냥 그 열정이 되게 감동이었고 지금도 열정적으로 하세요. 네, 너무 사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작품으로 된다고 했을 때요. 네, 네. 어느 정도 분량의 작품으로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보통 애니메이션은 보통 뭐 26개, 52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26, 기본 50. 포맷이 요즘에 그렇습니다. 이제 자금이 좀 그러니까 돈이 좀 어렵거나 혹은 한 편당 제작비가 크면 26편 정도를 제작하고요.
보통 편당 제작비가 보편 타당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52기가 한 패키지입니다. 근데 대표님 근데 그 26개 그 애니메이션 만들면 그 비용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쵸. 억대 들어가는 한 건데. 얼마 요즘 뭐 제작비가- 이거 했다가 업체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뭐 레귤러 하니까요. 네. 그 편당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한 뭐 1억 정도? 편당 제작. 1억. 예. 30분을 30분물 기준입니다. 20편을 30분이 1억이라고요? 네, 20편이 20억이잖아요. 네, 그렇죠. 26억? 아. 야, 그럼 그 노무사님 그거 26억이면 26을 버려야지만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BEP 넘기고. 그분은 10%라면 2억 6천이 그냥 들어오는 거야. 아니 그 제작비니까요. 아니, 제작비니까. 제작비니까 수익에 제작비 때 다 가져가시면 안 제하고. 되고요. 근데요. 수익을 가져가. 근데요. 지금 물론 이제 어. 애니메이션도 되지만 어차피 어떤 사물을 네. 뭔가 의미를 표현하는데 되게 능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제가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 그렇다면 그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특징을 금방 잘 끄집어내시는 건데 네, 네. 그렇다면 요즘 웹툰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유행하죠. 네, 네. 네, 요즘 스마트폰에서 웹툰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웹툰 같은 것을 도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그것도 그- 하나의 표현인데. 어디서 제 마음까지 연구하고 오신 것 같은데 재미난 건 그 노무사님 좀 아까 네. 등장한 노무사님이 최근에 지난주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네. 이제 물론 그 전에 올 초에 만나보고 가셨는데 직업교육 애니메이션 하는 게 지금 원활하게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작비 때문에. 당연하죠. 근데 그 와중에 근데 계속 뭐 1년에 한두 달 한 번씩 뵙고 있는데 그 사이에 딴 거 좀 합시다.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곧 보내겠습니다. 근데 메일을 보내셨는데 이제 그분이 또 박학다식하신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역사를 가진 또 뭔가 편집해서 그 웹툰을 만들자. 음. 당신이 도와줘라. 음. 누구 사람 소개라도 해줘라. 지금 그러고 연락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답장을 힘 닿는 대로 돕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당연히 요즘은 저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제가 그래서 저기다 제 속에 애니메이션 업체라기보다 키즈 컨텐츠라고 좀 썼는데 그게 다른 뜻이 아니고요. 애니메이션에 한정하면 이제는 좀 또 약간 그 갇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제 대학 동기들 보면 조각을 전공했는데 그림 그린 친구 많고요. 네. 그림을 그렸는데 조각하는 사람도 있듯이 어. 요즘 말 그대로 이제 장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컨텐츠를 다 다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도전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뭐 그 부합된다면 그러니까요. 해야죠. 당연하죠. 부합된다면. 근데 생각보다 30분에 한 1억 정도 든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네, 그게 우리나라 30프레임이 들어가서 그러나요? 프레임 관계없이 이제 그 정도 저는 그 정도 가치 있게 다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지 시장에서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아까 어려운 것뿐이고요. 그 아기 종말 뽀뽀 있지 않습니까? 저건 이제 TV에서 네. 방영된 거죠. 네, 몇 회가 쟤는 방영된 5분 52화짜리고요. 5분 52화까지. 예, 52화. 야, 52화까지면 그게 5분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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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하나 6분이니까. 2천만 원짜리. 아, 2천만 그렇죠. 2천만 원. 그렇죠. 5분이고 그냥 궁금하시면 말씀드리면 저거는 14억짜리입니다. 14억짜리. 그럼 저거를 어디서 MBC 어디서? KBS에서 방영했습니다. KBS 14억을 지금 아니, 아니. 어떤 식으로 이게 돈이 매출액 된 구조가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매출액. 그러니까 제작비. 갑자기 열이 확 올랐어요. 궁금해서. 사람들 제작비는 아까도 유연하게. 잠깐 저방에서 말씀 나눴는데요. 대부분 시작은 국가 지원이나 시 각종 지자체 지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드머니는 거기서 만들고요. 아, 네. 말 그대로 새싹을 키워서 그리고 나서 그다음 뭐 일반 VC 또 혹은 방송사. 아. 방송사라고 하면 공중파 요즘 IPTV 이런 쪽이 네네.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일반 뭐 엔젤리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또 역시 본편 들어갔을 때 일반 그 저기 캐릭터 업체. 국가 지원 기관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 영실업이라는 그 기업처럼 그쵸 이미 장난감. 상품화할 수 있는 회사가 애니를 반대로 기획도 합니다. 저희 같은 업체를 꼬셔서 하기도 하고 네. 돈을 주고 사시기도 하고. 그러면 처음에 그 뭐 14억이라는 그 제작비를 여기서 리스크를 안고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초기에 뭐 CD를 받고 네네. 나중에 또 VCD도 또 들어오고 네네. 해가지고 그 어떤 그 제작 원가랄까요? 여기 그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것들은 다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못 받죠. 못 그러니까 받는 그 건가요? 투자는 받는 거고요. 네네네.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쉽게 말씀드리면 초기 투자는 우리 애니메이션 양대 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라는 기관이 있고 네. 그리고 한국 컨텐츠 진흥원이라는 네.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상당 부분 지원을 받았고 저희 네. 같은 KT에 또 투자를 받았고요. 네네. 나머지는 저희가 한 지금 정확한 금액은 생각 안 나는데 아. 한 3, 4억 정도를 아, 저희가 매칭- 부담을 매칭으로? 했고요. 매칭 예. 컨디션으로? 그런데 그 부담은 이제 저희가 외주 같은 거 돌려서 남는 돈 가지고 조금 인풋 해가지고 또 그렇게 진행.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매출액을 보면 네. 그 14억
저긴 14억짜리라면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외부에 나오는 경우에요. 네. 그럼 순수하게 매출을 잡거나 단기 순이익을 잡는 것들은 네. 어떤 것들을 그렇게 매출로 잡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14억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든 다음에 아까 그 아기종벌레 포포 같은 경우는 14억이 들었으면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매출 원가이거나 이런 제작 원가인 셈인데 네, 그건 제작 원가고요. 제작비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거기 다 들어가면 매출액이 수십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년 매출이 수십억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저희 회사 집어넣잖아요. 재무상이요. 네네, 재무상. 그거는 다 제가 계정을 지금 대표가 이걸 모르죠. 저희는 그 계정을 모르겠지만 그 지원 같은 거 받으면 영업 외 수익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매출이 아니더라고요. 매출이 아니죠. 영업 외 아니에요. 수익은 네. 지원이나 투자는 매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매출 아니죠. 예. 그래서 사실상은 영업이익은 항상 마이너스였는데 지원 사업을 잘 받으면 최종 이익은 조금 단기 순이익은 얼마씩, 올라가는 단기 거네요. 순이익은 네, 나고요. 그러면 그 지금 제작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 제작비가 보통 소요되는 게 인건비 쪽으로 몇 %나 차지하나요? 저희 쪽은 인건비가 뭐 한 7, 80%, 아. 80%, 90%죠. 나머지는 뭐 사실 그 임대료하고 뭐 약간의 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맨파워가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쪽은 사람 사업. 그럼 이제 어차피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크게 그 단락들, 네. 뭐 처음에 뭐 기획을 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최종 작품이 나오기까지? 네. 기획 말 그대로 이제 뭐 아이디어를 모으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기획 감독이 따로 하나 있는데 이제 뭐 가끔 갖고 옵니다. 이것도 그래서 갖고 와보고 저것도 갖고 와보고 또 얘기도 해보고 아니면 트렌드가 이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혹은 이제 외부에서 갖고 오시기도 하고요. 그럼 그걸 놓고 저희가 이제 할지 안 할지를 계속 난상 토론을 하죠. 최근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그걸 갖고 말씀을 드리면 기획은 이제 기획한 지 한 10개월 된 작품이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작품에 대한 얘기보다 그 사업할 거리에 대한 소재를 갖고 시작을 했어요. 소재를 2개를 딱 올려놓고 이 소재를 가지고 하나의 소재를 올려놓고 이 소재가 하나이니 이게 좀 파급 효과가 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를 찾고 그게 이야기적으로 맞도록 만들어보자. 역산을 좀 했고요. 아기종벌레 포포는 작품이 좋으니 해보자. 작품이 좋으면 될 거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아기종벌레 포포 같은 컨텐츠는 브랜드 캐릭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좋고 또 예쁘고 좋게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오랜 시간 보고 히트를 쳐서 잘 되는 컨텐츠가 있고 뭐 요즘에 제가 그 아직 용어를 정리는 못했나 목적 컨텐츠라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걸 하자, 어떤 사업을 하자, 혹은 완구를 만들자, 의류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고정을 해놓고 기획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고요. 그 기획한 거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부 기관에 사실 시드머니에 해당하는 비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는 지원 기간이 뭐 애니메이션 센터도 10년이 훨씬 넘었고 컨텐츠 정도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는 금액들도 기관별로 다르고 했는데 지금 금액들이 비슷해지셨어요. 한 6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기업이 한 3천만 원 정도를 내서 해라라는 게 이제 한 30% 맞죠? 20%인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딱 저희도 계산을 계속 해보니까 초기 그 프리프로덕션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를 낸 걸 상품성 있게 남한테 다시 들고 와서 소위 뭐 저런 제품을 만드시면 목업한다고 그러잖아요. 상품화해서 자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투자 좀 하십시오라고 할 때까지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게 보편적이더라고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하면 더 크긴 한데 그건 떼놓고 스타트하면 그래서 한 1억 정도의 시드머니를 받던 아니면 제가 뭐 외주를 해서 만들어서 하던 그렇게 기획을 하고 저 제품 목업이 나오면 저희한테는 이제 뭐 파일럿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나오면 그 영상을 들고 기획서를 또 꾸며서 혹은 사업할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본편 투자 지원에 받으러 들어갑니다. 이제 기관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통신사일 수도 있고요. 방송국일 수도 있고 저희 전문 펀드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면서 과정부터 말씀드려야 되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으면서 본편을 가는데 여기서 가장 큰 어려움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제작비 20억을 잡아놓고 갔으면 뭐 최소한 20억 가까이 확보가 되고 이 일을 가면 가는 것과 자 이제 20억 중에 5억 4번 나누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이에 내 예상대로 5억 5억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기다리다가 희망 고문만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예상한 것과 너무 다른 이제 기간들이 걸리기도 하고 기간이 늘어지면 업체는 버텨줘야 되는데
사실은 20억이 내가 1년 동안 만들겠다 한 기간이었는데 1년 반이 되고 2년이 되면 이제 사실 제작비 구조도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잔인하다면 잔인한. 근데 안타깝게도 애니메이션 쪽이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산업이 아니라서 이런 식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눈치채시고 선택과 집중 투자를 좀 해주기 시작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델이 좀 선택과 집중하는 투자도 있고 여전히 제작비의 일부만 넣어주시는 투자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성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렵사리 본편 제작을 하고요. 그 본편 제작의 핵심은 애니메이터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얼만큼 그러니까 생명력을 불어넣느냐, 그 생명력을 불어넣느냐에 달려 있고요. 나머지 뒤쪽 이제 후반 작업이라고 하는 작업 단계로 넘어가면 어떤 좋은 음악 감독이 있어서 또 좋은 음악도 같이 만드느냐, 또 저희 쪽에서 아까 렌더링 말씀하셨는데 어떤 테크니컬한 그 디렉터가 있어서 저희 그 렌더링 타임을 줄여주고 렌더링의 기술적인 걸 서포트해줄 거냐. 렌더링을 저도 3D 애니메이션 쪽으로 전환하면서 렌더링이라고 하는 걸 다들 어려워하는데 왜 어려울까 하고 얕봤다가 이제 악의정보를 포함하면서 크게 당했는데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겪는데 들어가는 그 기회비용이나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엄청 났었어요. 거기서 생기는 시행착오도 많고. 그래서 뭐 저희는 렌더팜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뭐 10대, 뭐 5대, 뭐 이렇게 많은 컴퓨터들이 농장처럼 이루어진 장비들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런 장비들이 물리적인 절대 시간을 이제 대신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1년 내내 그 친구는 에어컨을 쐬고 있죠. 열받지 말라고 컴퓨터가. 이제 그런 장비들 통해서 해결도 하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저희 종벌레 폭포하는 동안은 제작비가 작아서 렌더팜을 사지는 못했고요. 저희 렌더팜을 이제 이용해서 제작을 했는데 렌더팜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엔지니어가 없으면 문제가 있었고요. 또 엔지니어가 있더라도 그 절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거기서 생기는 근데요. 크더라고요. 지금 보면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영화 만드는 거하고도 네, 뭐 유사한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화도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 국산 영화 잘 뭐 안 되고 막 그러는데 뭐 요즘은 정말 한국 영화 굉장히 많이 뜨고 이제 해외에서 인정도 받고 네네. 투자도 많이 받고 네. 뭐 100억, 200억짜리 뭐 영화도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애니메이션 쪽은 지금 100억, 200억이 아니라 네. 2, 30억짜리도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네. 투자 받기가. 네. 그 영화하고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 사이즈입니까? 뭡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면 그래서 기술입니까? 뭐 어떤 능력 뭔가요? 네, 아니 영화하고.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이쪽에서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영화업계, 그러니까 저도 뭐 이쪽 하다 보니까 영화업계도 유관 업종들하고 좀 네트워크가 있죠. 그래서 뭐 영화 제작자들하고도 친한 분들 선배도 있고 소위 막 그 지금 이제 CJ나 이런 대기업들 들어오기 전에 네. 그 종로판에서 영화 하시던 장인 분들하고도 제가 만나서 몇 년 뭘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소위 제가 이제 90학번 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네. 제가 불과 89년까지인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친구들한테 영화 보자 그러면 한국 영화를 돈 주고 왜 봐 그랬던 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젊으시면 모르죠. 그냥 왜 뭐 봐 그랬어요. 뭐 동시다영 가서 보지 못. 예, 왜 봐. 예. 그래서 왜 봐였는데 뭐 던지신 분들 젊으신 분들 있어요. 동시상에 먹고 하나 야한 거야. 외마블 뭐 이런 거 보지 뭐 가서.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한국 영화를 훨씬 많이 보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 영화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초기에는 개그 영화 아니면은 조폭 영화였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전 너무너무 느끼고 있는 게 장르 스펙트럼이 네. 정말 시나리오가 다양해요. 다양해졌죠.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요. 근데 스토리가.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규정할 수 없고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화에 진짜 매진하셨던 선배들이 자기 집 담보로 하셔서 영화 제작하셨더라고요. 네, 옛날엔 그랬죠. 그래서 영화 일주일만도 찍고 하루만도 찍고 막 이런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짓들 하셨지만 그게 없었으면 전 단초가 없었을 거다. 자력 정신이 있었구나. 예. 그리고 지금은 비판받고는 있지만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기획 중심의 혹은 또 마케팅 중심의 사업 중심의 영화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그게 극장이라는 형태로 왜곡되다 보니까 지금 좋은 영화도 못 걸리고 이런 또 병폐는 있다고 듣고 있지만 네. 애니메이션도 네. 저는 이제 희망사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네. 그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지금 창작으로 전환한 지는 불과 1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뭐 판단 기준이 어떤 다 다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이런 그 인고의 시간은 당연히 필요한 것 같다. 필요한 네네. 것 같다. 이런 노력도 없이 뭘 하냐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저의 삶을 한 60이나 70 됐을 때
그 밑거름 삶으로 다시 회자할 수도 있을 네네. 거다. 네. 분명히 있죠. 짐을 담보 없겠죠. 잡히시고. 네, 그런데 그 부인은 싫어하시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래도 사람 욕심이 있으니까 내 생에 한번 좀 꼽혀보고 싶은 마음은 있죠. 네. 네. 그렇게 근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은 더 유리한 게 한국인의 마스크를 가지고는 되게 아시아권에서는 이게 한번 흔들 수 있지만 글로벌 마켓에서 본다고 하면 제한된 거죠. 네. 발리우드식으로 네. 되게 제한된 시장만 하게 되는데 만화 영화의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시장은 훨씬 더 큰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 기본적인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맞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한국 안에서의 비즈니스보다 외국에 좀 많이 오. 주력하고 있고요. 그 외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최근 한 2년째는 중국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지역들은 뭐 적게는 한두 번씩 가보고 다 뭐 각종 행사도 다녀봤는데 하면서 느낀 게 미국은 범접하기에 너무 좀 어려운 단계에 가서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어렵다는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디즈니라는 혹은 그 미국식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네. 시장의 어떤 컬처라든지. 확고부동한 그 어떤 네네. 큰 차이가 있어서요. 오케이. 지금 들어가기가 만만치 네네. 않다라는 판단을 했고 네. 뭐 그래도 한번 가봐야겠죠 나중에는 그런 거고 유럽은 이쪽 창작이 소위 시작되면서 상당히 큰 저희한테 좋은 시장이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가 안 좋아서요. 유럽 친구들이 최근에 돈을 받으러 옵니다. 투자 같이 해달라. 시장 상황이 무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제3지역들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제3지역이고 저는 중국이 바로 옆에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좀 다녀보면서 그래서 중국에 하고 있고 한데 중국은 이제 같은 문화권이니까 그 말씀하신 그런 말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큰 뭐 문화적 반발감, 뭐 문화적 할인율 그런 것들 없다시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유리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애니메이션의 그 특히 제작 기반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제가 볼 땐 일본은 글로벌하게 쳐야 되는 나라 같고요. 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를 하고 싶어하는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자, 그럼 중국이라 한다면 구체적으로 네. 중국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출해서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건 네. 막연하고 다들 어려워하시고 하는데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중국 하면 대부분 저 말고도 다른 사업에서 접하시는 분들 중국에 대해서 만약 중국 진출하신 사람들한테 여쭈면 뭐 반신반의해야 돼. 믿지 마. 또 뭐 반만 믿어. 아니면 뭐 다 뺏길 수 있어. 이러는데 뒤집어서 제가 요즘에는 저도 이제 중국은 특히 한 5, 6년 길게 보면 한 5년 다닌 것 같습니다.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씩 가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은 가거든요. 진짜로. 네. 근데 저보다 먼저 가셔서 소위 저희 분야에서 성공하신 이제 선배 멘토가 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중국에 살 거면 들어와라. 근데 뭐 못 들어오면 최대한 많이 들어와라. 그분의 논리신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다니다 보니까 많은 답을 구하려고 한 5년째 다녀보고 주변에 여쭤보니 다들 주실 수 있는 말씀은 뭐 관시, 관계? 속지 말아라, 뭐 뒤통수 친다, 다 뺏긴다 이런 건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뺏길 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 예, 그렇죠. 그래서 배수해지는 친구 작년에 드디어 진출했습니다. 네, 작년에 사무실은 어디 내셨어요? 어디요? 아니 사무실을 낸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세 단계, 3단계 전략을 짰는데 하나는 컨텐츠로 1단계는 런칭하고 제가 소위 이제 그 관시를 만들어야죠. 간을 봐야 되고 지금 그 단계에 있고요. 저 아기종벌레 퍼포가 이제 지난 8월에 계약을 해서 뭐 10월에 정식 런칭하고 지금 방송 중에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 2단계가 해외 지사처럼 이제 병행을 하자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네. 세 번째 단계가 들어가자라는 표현이 딴 게 아니고 거의 다 법인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독립적으로 해보자라는 건데 네. 한 3에서 5년 뒤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국의 어느 지역이 어느 방송에 저게 뭐야, 이제 지금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그 관정총국이라고 하는 데서 뭐 사실 문화 침탈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일반 그 공중파에는 들어가기 어려운데요. 겁니까? 네. 뭐 중국에서 들은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드디어 올해 우리나라 작품 중에 하나가 CCTV에 드디어 걸립니다. 근데 이 말이 만화 영화가요? 네네. 기존 이론에는 통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먼저 방송한 것을 네. 더군다나 그런데 되잖아요. 이게 되는 걸 봤어요. 저도. 네네. 중국은 말 그대로 하기 나름이구나 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작품은 지금 온라인 쪽에 뭐 여러분들 아시는 유쿠, 투도, 아이치 또 이런 쪽으로 뚫었고요. 온라인 쪽. 예, 저희 왜냐면 일반적으로 온라인이 문이 지금 넓어 그렇겠네요. 있고요. 근데 올해 아마 1월인가에 벌써 발표 나서 이 또한 검열하겠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도 좀 덜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말고 드라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의 드라마. 그 별그대 사건 때문에
거의 동시 방송이 됐거든요. 그 아이치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업계 2위로 그냥 떠올랐고 유쿠 다음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뭐 FTA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네. 여러 가지로 기회는 저는 분명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달려니까. 어떻습니까? 그 중국에 있는 그런 방송사나 네. 온라인 포털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네. 국내하고 네. 국내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 조건 같은 것들이 네. 중국이 어떤가요? 한국에 비해서? 뭐 한국에 대해서는 잘못 말하면 제가- 갑질을 제대로 갑질을 중국도 갑질합니까? 아니면 한국보다 덜합니까? 한국에서 갑질 안 하시죠. 네? 방송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에서는 얘기해도 갑질을 네. 못해. 해도 그냥 네. 아, 어차피 뭐 아직은 갑질이 한국에서 살아야 갑질이 뭐 후원도 안 해주는데 막히는데 우리는. 아니요, 이제 저 자막 처리해드릴게요. 눈 괜찮아요. 가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 내고를 그쪽이 빡세게 하느냐 그런 얘기니까. 아니요.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저는 진짜 이 사람들이 이래서 상인이구나 하고 느끼고요. 냉철하게. 예, 네. 그런 거니까 뭐 사실은 그런 측면의 얘기보다 그리고 아직 빅딜은 이루어진 적 없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공동 제작한 작품을 지금 거의 막바지 와서 계약하기 전 단계인데 계약하기 전 단계인 게 한 4개월 끌고 있는데요. 그들이 만만디라고 흔히들 알고 있어서 제가 더 만만디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뭐 아니면 말고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런 조건에서 보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네.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연계해서 한국에 있는 한 애니메이션 회사가 근데 애니메이션 업계가 아니더라고요. 영화 쪽 뭐 하던 업체인데 300억짜리 프로젝트를 지금 중국하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발표 난다고 또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중국에 다니다 보니까 CCTV 본사는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KBS 미디어, KBSN 같은 업체인데 이제 CCTV 모라는 이제 어린이 관련된 프로그램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곧 아마 발표 날 거로 제가 그 담당자한테 듣고는 왔는데요. 이제 80억짜리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프로젝트 곧 들어갑니다. 국내랑 계약해서요. 네네. 그래서 뭐 그렇듯이 지금 뭐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있긴 한데 이제 아까 그 제가 누구라고 또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아니 뭐 이거는 거론해도 되겠네요. 그 네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뽀로로를 네네. 중국에서 지휘하고 계신 그 이병규 중국 지사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멘토 삼아서 항상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네. 뭐 그분 생각도 그렇고 그분이 저한테는 이제 제일 이쪽 업계에서 멘토신데 저도 한 몇 년 다니면서 느낀 건 곧 닫힌다 이 또한 시장. 그러니까, 시장 닫힌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다 따라왔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 이상 간 업체도 많아요. 그렇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겠죠. 중국에요? 예. 왜냐면 자본이 있으니까. 예, 그럼요. 사람 그래서 있고. 지금까지 우리를 받아주는 이유 하나는 아직까지는 색을 보는 감각이나 기획력은 아직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스태프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제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그들이 저는 요즘에 그 아까 잠깐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이치나 유쿠나 이런 데 담당자들하고 이제 계속 다니면서 만나다 보면 그들과 그냥 일반 기업들과 비즈니스 때문에 만났을 때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온라인 채널에 있는 친구들은 다 30대 초반 중반이거든요. 네네. 좀 나이가 많으면 중반인데요. 네네. 다 유학파거든요. 미국이든 어디든 네네. 만나면 놀랄 정도로 세련된 외모와 세련된 매너를 가지고 있고요. 네. 딜할 때만 중국인이 됩니다. 딜할 때만. 제가 느낀 건. 딜할 때는 갑자기 배째라 뭐 이런 식의 뭐지? 근데 이제 그게 상인 기질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그렇듯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 얼마 안 남았다. 단지 그들이 애니메이션 쪽에 관심 있게 안 보고 있는 것뿐이다.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면 이조차도 우리는 들어갈 틈이 없다. 내가 네. 중국말을 해요. 중국 사람이에요. 누가 받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때를 대비해서 다리 놓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그러니까 이 영화 산업처럼 뭔가 이제 어떤 그 대박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네. 그러면 영화처럼 그 우리 그 겨울왕국 같은 그런 영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시리즈 TV물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쪽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TV 시리즈에 보고 있고요. 중국이 생각보다 극장 시장이 크다고는 다들 안 하는 게 한 7, 8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공부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전 이제 공부가 안 된 건 물어보게 되는데 7, 8은 중국의 극장 시장은 아직 없다라고 미성숙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성숙되면 이제 무서워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3은 아니다 극장 시장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극장에서 할까요라고 하고 한국 분이 아닌 중국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친구들의 반응은 오히려 한 9가 아니다 극장용. 근데 그들도 이제 똑똑해져서
시장에서 검증받은 것만 극장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TV에서 검증받은 거요? 그러니까 TV든 아니면 뭐가 됐든. 그래서 이제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극장용 얘기를 하면 혹해하는 중국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사이 또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안 되는 건 완전히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얘네가. 그래서 그런 반응들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 뭔가를 한다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그 애니메이션을 터치할 시간이 거의 없으실 것 같네요, 보니까요. 돈 마련하지, 중국 왔다 갔다 하지, 뭐 국내 저는 또 이제 애니메이션은 뭐 거의- 원래도 거의 안 했지만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이제 회상되는데 10여 년 전, 그 17년 전이죠. 그때는 PD 시절. 네. 같이 이제 우리 후배들과 같이 앉아서 뭐 후배들이 저보다 잘하지만 제가 뭐라도 돕고 밤새고 같이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원은 문화산업경영이라는 걸 잠깐 이제 대학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투자를 받으려고 만났는데 듣는 용어들이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매경인가 어디서 나온 경제 300문 300답이라는 저한테는 그 네, 신적인 있죠. 책이 네네.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필독을 하고 용어라도 알고 부딪히자. 그래서 무시를 좀 덜 당하려고 갔는데 본질을 모르니까 또 무시당하죠. 그래서 이제 대학원 가서 좀 맛을 보고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저한테 이제 그런 색깔은 없죠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서 제 연봉 물어보면 조각일 거라고 상상하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PD 기획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작업은 저희 파트너인 둘이 다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이제 상황의 시장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리고 더디게 간다라는 방법론 등등 말씀하셨는데 결국 중국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문화 콘텐츠가 됐든 제품이 됐든 기술이 됐든 뚫어야 되는 부분인데 대표님의 경험상으로 본다면 5년의 경험과 들었던 얘기를 봤을 때 중국하고 비즈니스 할 땐 요거 신경 써라 하는 걸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세 가지요. 2가지 근데- 그럼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한국에서 할 때도 그렇고 그런 건데 아까 이제 그 노무사님이 전화했을 때 봤을 때도 새로운 거에 대해서 거부감 없어야 된다라는 네. 게 제 삶의 신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항상 사실 어디서 저한테 대단한 저의 조력자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만나고 겪고 전 이제 중국 비즈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들 겁만 주셔서 최근에는 제가 이제 조금 발을 살짝 디딘 상태에서 말씀을 이제 조언을 해드려요. 주변에서 갑자기 제가 이병규 대표님을 거론한 것처럼 이병규 대표님이 감히 저를 다니시면서 가끔 한국에서 강연 같은 거 하실 때 픽토가 잘하고 있네요라고 해주신대요. 저는 네.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제 3자 제자 대표님들한테 한국 대표님들 들으면서 그 대표님들이 픽토가 잘하고 있다는데 난 조언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딴 게 없고요. 제가 한 3, 4년 다니면서 지금 이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3, 4년 다니면서 작년에 이게 이 중국이란 땅에 발을 디뎌도 될까요 말까요? 라고 여쭈면 다들 애매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잘 모르니까. 뭐 입장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분들도 모르실 수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답이 없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디뎌보고 이게 땅인 줄 알았는데 늪일 바다. 수 있고 늪인 줄 알았는데 땅일 수도 있다. 근데 안 뒤져보고 사람한테 물으면 시각적인 답밖에 못할 것 같다. 표면적인. 그래서 디뎌보세요라고 제가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냥은 듣지 마시고 저처럼 조금 다녀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 또한. 그럼 코트라나 이런 데를 통해서 딛는 게 낫나요? 아. 네트워크를 통해서 딛는 게 낫나요? 아니면 다이렉트로 맨 땅에 헤딩이 낫나요? 저는 1번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각종 기관의 지원을 정말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로? 활용을 최대한 맥스하는 기업 중에 하나일 건데요. 당연히 그런 데서 좋은 제도가 많이 있어서 그런 데 활용하면 정말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관계를 만들어야죠. 가서. 네. 네, 그렇게 받아온 명함이 수백 장이고요. 오. 그중에 이제 한 4년 만에 작년에 드디어 파트너를 만난 겁니다. 오. 근데 중국이 어떤 분은 뭐 중국이 남반기와 북반기가 다르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던가요? 저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모르겠고요. 모르시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진짜. 네. 주로 북경 쪽으로 가세요? 상해 쪽으로 가세요? 북경상에 2개 베이스고요. 네. 저희 파트너들이 재미난 건 저희 지금 현재 파트너는 한 회사인데 5개의 핵심 그들이 같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인데요. 홍콩, 대만,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중에도 북경 사람이 있고 상해 사람이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중국을 볼 때 네. 중국 기업, 우리나라 기업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자꾸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 네. 관점을 그런 기업의 관점이 아니라 네. 국가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서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 가지 능력도 많잖아요. 그냥 나중에 중국 시장이 커진다면 우리가 여기서 대기업이 취업하고 네. 대기업 일감을 받고 뭐 대기업 뭐 어떤 KBS에 납품하듯이
뭐 CCTV에 납품하고 네. 뭐 중국 뭐그 큰 회사에 취직하고 거기서 우리가 요육받고 뭐 그런 식의 뭔가 그런 식의 큰 범주로 우리 각자 개인들이 네네. 생각 관점을 본다면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네. 위험이 될까요? 아니, 좋은 거 저는- 아닐까요? 개인들한테는 열심히 하는 개인들한테는 도움이 되죠. 네. 저도 이제 저 또한 그 정말 어떻게 많이 조사하신 건지 미리 모르겠는데 조사 안 제가 했어요? 관점을 바꾸면서 이게 틀었는데요. 음. 첫 번째 디뎌보자 전략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기획 중인 작품 중에는 한 두 개는 그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표현하는데요. 메이드 인 차이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중국 그 만난 파트너들하고 하는 얘기가 너희 메이드 인 코리아라서 좀 껄끄럽지라고 하면 껄끄러워해요. 문화라서 문화 상품이라서. 뭐 최근에 메이드 인 코리아면 잘 팔리는 제품은 있어요. 근데 컨텐츠다 보니까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메이드 인 차이나 만들자. 그러니까 나를 기획자로서 사고 네. 그리고 한동안 공동 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입장 바꿔 생각하니까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에 보고 투자 좀 해줘 그랬더니 할 돈이 많아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국경을 넘어서 돈을 보낸다는 게 불안하죠. 네, 날 언제 봤냐? 뭐 조금 봤어도.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을 나눠서 이걸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해. 대신 내가 그 대신 디렉션은 저희가 봐야죠. 네. 저희가 잘 하니까. 네. 그래서 그들도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아까 뭐 딜 중인 작품이라는 건 제가 기획만 하고 중국에서 먼저 런칭하고요. 네. 한국 후 런칭 네. 조건으로 그리고 글로벌로 가자.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면서 네. 뭐 중국의 여러 어떤 뭐 영향 있는 사람들한테 또 신뢰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잘 되면 그렇게 생각을 나중에- 바꾸고 의지 네. 밝힌 다음부터 전향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나중에 기회가 또 예, 올 거고. 너는 중국에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네. 해요. 그쪽도 간을 본 거네요, 그러니까. 예, 대표님은. 그쪽에서도 너 생각이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음. 근데 한국에서 해갖고 뭘 나눠주듯이 하려다 보니까 네, 어려운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니까 시장도 열렸다는 말씀이죠. 네, 뭐 그것도 있고 내가 이거 애니메이션 하면서 이걸 무슨 그 한국에서 꼭 뭔가 도장을 바꾸고 중국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네. 한국에서도 열심히 한국에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부에는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당 부분 지원해 주는 게 많아서 네. 불만이 없다기보다 큰 틀에서는 정말 감사한 상황인데 시장이 너무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네, 있죠. 한계가 있어서 태생적인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건.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 배급과 제작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까지 우리가 제작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네. 역시 그러니까 잘만 만들고 배급을 잘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밖에는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없겠네요. 중국하고. 직접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직접 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중국은 글쎄요. 중국에서 제가 만난 파트너가 중국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보다 나을 거고요. 마케팅에 대해서는 저보다 날지는 저도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지만 확답은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현재 제가 갖고 있는 파트너들은 5명의 파트너가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어떤 사람은 뭐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마케터가 있어요. 중국에서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을 하던 사람이 있어서 상당히 잘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이제 그런 파트너가 있다고 하면 저는 중국에서는 그 친구한테 줬고요. 그쪽 파트너는 네가 해라. 그리고 제가 이제 봐야죠. 옆에서. 그래서 뭐 제가 잡은 3에서 5년 뒤에 중국 현지화할 때 그걸 차용을 할지 아니면 그들의 힘을 빌릴지는 연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국내 시장이 있고요. 국내를 버린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국내에서 세움하면 되고요. 글로벌 시장은 5대5로 갑니다. 네. 그리고 독점 없이 내가 지역을 나눠서 내가 어떤 지역하고 네가 어떤 지역 하자. 그래서 글로벌한 경험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중국어를 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거의 못하고 이제 배우기 시작. 그럼 어떤 식으로 중국 파트너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영어로 하십니까 지금은? 아니요, 영어도 또 잘 못하니까요. 네. 통역을 끼는데 그래서 직원을 뽑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거 중국 비즈니스 하려면 직원이 있어야겠다 해서 중국에서 공부한 한국인을 뽑았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한족을 지금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네. 가리켜서 그 친구를 통해 지사화를 하자. 네네. 예, 그러니까 한국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 중국인이 여기서 인큐베이팅 돼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하자. 지금 그런 전략으로 있습니다. 비정상회담 전략이군요. 그렇죠. 네,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른 질문을 네.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그럼 한국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시키고 싶다 네. 했을 때 네. 내가 얼마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나는 작품을 성공시킬 수 있다. 자금이요? 예. 해보고 싶은 거. 네, 진짜 해보고 해보고 싶은 싶은 거. 아니. 이거 대박이야 이거. 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박이 근데 아니, 그런 그러니까- 거인데 요게 있으면 그거 성공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작품을 한국에서 히트작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방법을 동원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아니 뭐 그건
약간 이제 정리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네. 사업 초기에는 저도 이제 막 30을 넘을 때 시작을 해가지고 그 돈을 빨리 벌었으면 좋겠다고 네네. 돈이 있으면 할 것 같아서 뭐 창투사 그다음에 벤처붐일 때라서 사실 투자도 받아보고 했는데 네. 준비 안 되니까 돈이 있어봤자 헛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네, 이제 준비 안 된 사람이 로또 당첨되면 금방 또 폐가 큰돈 나는 망신이죠?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요 좀 역사적으로 그 너무 없음 뭐 작품만 좋은 거 있으면 되라고 하면 안 믿을 테니까 제가 이제 회사 내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픽토에 1년 내가 1년 급여만 걱정 안 할 정도만 있으면 아, 이거 끌고 갈 자신 있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매년이면 평생이니까 돈을 번 거지만 그렇게 말하면 좀 비하이고요. 한 그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모르시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누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벌어서 우리 이제 포포로 돈을 번든 외주로 해서 많이 남기든 해서 네. 이게 이제 제작 업체들 제가 뻔히 아니까 한 달 한 달 걱정하는 기업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쵸. 그러니까 밖을 보다 보면 안에가 썩고 있고 안을 보다 보면 밖을 못 보고 있고 뭐 중소기업이 어차피 똑같은 어려움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금액적인 것보다 저희 회사에 한 1년 정도의 그 시드머니와? 2년 정도 그러면 성공을 하겠다보다 저희가 하고 싶은 걸 빨리 네. 진행을 해보고 싶다. 그런 바람이 있죠. 네. 캐시카우가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1년 차는 한 7억 정도 있으면 되는 거고 계산해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2년 차부터는 거기에 계속 그러니까 돈을 지금 벌어들이는 당장에 그 거네요. 7억이라는 돈이 없더라도 네. 뭐 그 버틸 수 있는 네. 뭐 일감이 있으면 그렇죠. 뭔가 지금 이 네.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갖고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일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주에 대한 일감은 아, 있는데 그렇죠. 네네. 그걸 하면 이제 내 2배, 걸 3배가 못하니까. 걸리죠. 시간은. 그 일을 해내야 그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시간은 이제 2~3배를 담보해야 되고요. 네. 계속 직원을 뽑으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옛날에 5명으로 시작했다가 네. 14명 됐다가 17명 이렇게 네. 되고 또 중국까지 계산하면 20~30명 되는 구조가 이제 앞으로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부 프로젝트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컨텐츠진흥원 뭐 이런 데 거도 하시고 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대부분 성공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해냈다는 말씀인데 네. 그런 스페셜 노하우가 있으세요? 네. 지원 사업이요. 네네. 그 저희가 처음에 도전했던 한 3년은 계속 제시했습니다. 낙방. 낙방. 낙방 했는데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정말 노하우가 생겼어요. 길이 보이는군요. 어떤 그래서 노하우죠? 2011년, 12년은 픽토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뭐 여기 아는 분도 와 계셔서 좀 많이 그때 많이 땄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기관에 담당자분 오셔서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뭐 창피한 것보다 창피해서 네. 그런 건데 많이 땄는데 그거의 핵심 원리는 노하우도 있지만 정말 간절함이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로도 지원 사업 철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이제 가난하니까 좀 준비하다 왔는데 회의하다 왔는데 저희 그 기획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항상 같이 쓰기도 하지만 단 한 번도 똑같은 기획서로 딴 데 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버전 다음 달에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어디 기관이 있고요. 다음 달에 또 어디가 있어요. 이 버전하고 이 버전 똑같으면 넌 떨어지는 거야라고 항상 해요. 그 1개월 동안 한 게 있어야 되고 그 다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진심이에요. 네. 그 1개월의 디벨롭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1개월 기간 동안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게 똑같이 내는 순간 너는 그 기획하면 안 돼라고 항상 주장하고 오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일 항상 혼내는 건 복사해서 놓으면 복사는 할 수 있으나 내용이 똑같은지 제가 봐요. 포맷 보면 아니까. 네. 똑같으면 혼나죠. 근데 그게 직원들한테는 고집쟁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네 진심이 담겨야 되는데 그 진심이 복사해서 놓으면 그건 진심으로 남한테도 보인다. 그러니까 써라. 그리고 이렇게 사진 올려서 붙이지 말고 텍스트는 써라. 라고 좀 고집스럽게 하는데 그게 의식인 것 같아요. 저 네. 그게 노하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의 노하우는 있습니다. 그 뭐 노하우. 어떤 겁니까? 하나만 그러니까 저는 말씀. 그럼 이제 면접까지만 가라. 서면만 넘어라. 그러면 면접은 제가 대면 평가는 제가 다 들어가는데요. 네, PT에서는 근데 자신 있다는 저는 말씀이고. 아니 자신 있다보다 미친 듯이 하죠.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다. 아, 그럼 눈 그죠? 울지만 않지 간절해야지. 간절하다. 불쌍해서는 안 되지만. 그 말 들으니까 뭔가 감인데 울지만 않지. 네, 근데 진짜 똑같은 약간 비슷한 약간 거만하면 안 됩니까? 거만하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받으러 간 거니까. 네. 근데 가끔 이제 이유 없이 깨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기 이제 저희 쪽에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중기청 쪽 사업도 많이 해봤고요. 이제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게 있어 해봤는데 저희 쪽 심사위원들이 아닌 분들이 계셔서 잘 모르셔서 그렇는데 그냥 무조건 비판적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싸우진 않았지만 그렇게 제가 목소리가 잘 모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어. 근데 그 지금 이슈 제가 항상 자주 말을 언급하는 건데 지금 내용이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불합리한 질문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불합리한 건 그 불합리한 거는 차라리 떨어뜨셔라. 그 불만을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그러시면 점수로 평가하십시오. 제가 그런 대우 받을 만큼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걸 발표할 때 네. 지금 그렇게 뭔가 질문을 네. 불합리한 코멘트를 준다든지 네. 그럴 때는 대표님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대처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근데요.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음에 떨어지셨어요? 계속 떨어지죠. 버티셨어요? 그때? 됐어요 그때. 되긴 됐는데 근데 아시잖아요. 그 정말 목소리에 약간의 그것도 중요하고요. 톤도 중요하고 네네. 무조건 또 들이대면 안 되죠. 근데 떨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떨면서. 아니요. 부들부들하지 않고 정말 억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정말 이거 준비하느라고 네. 이렇게 왔는데 그 질문 자체는 오류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마음에 안 드시면 점수를 평가하셔서 네. 주지 마셔라. 네. 근데 저는 이 말은 꼭 해야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다른 심사위원들이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거 아니에요? 저희 쪽 콘텐츠 쪽에 심사 받으러 가면 이제 대부분 반 아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하셔도 나름대로 되는데 네. 전혀 처음 보는 분들 앞에서 그 너무 자존감을 내세우면 자만스럽게 보이고 할 테니까. 그렇죠. 아니 뭐 저는 항상 그래서 PT하러 들어갈 때는 뭐 이제 점점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이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뭐 항상 20대 초반의 나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네네. 페이스는 남들이 이렇게 안 보더라도 음. 그래서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고요. 항상 이벤트 하나 해드리려고 항상 노력해요. 네. 이름표라도 하나 큰 거 달고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예,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런다든지 이렇게 하죠. 자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저- 자 여러분들 그 질문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질문 잘한 분들한테 오늘 그 픽토 스튜디오에 준비한 캐릭터 있는 그 예쁜 노트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노트 5권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자 먼저 온라인에서 질문 먼저 할게요. 온라인 질문 이경섭님께서 웹툰을 즐겨 보시는지요? 현재나 미래의 작품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죄송합니다. 앱튼 최근에 본 게 그 뭐죠? 신과 함께인가요? 뭐죠? 신과 함께. 신과 함께? 맞나요? 그게 유일하게 최근에 봤고요. 최근에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영화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영화 잘 안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마이크 누가 했습니까? 마이크 있는 분이 먼저 하세요. 네, 먼저 하세요. 네. 드릴려다 뺏었습니다. 들리나요? 네네네. 네, 그 아까 네. 그 비용이 한 70%가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그 3D를 그리시니까 네. 장비도 사실은 네. 구정비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장비는 좀 프로젝트마다 들어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감가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서 네. 그런 거고요. 그 뭐 매 프로젝트마다 장비를 새로 사지는 않으니까. 예,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실제로 누군가 네. 이런 스튜디오를 만드시려면은 네. 기본적인 고정비로 드려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요즘 워낙 잘 돼 있었지만 컴퓨터만 있으시면 되죠. 네. 컴퓨터만 그런가요? 있으면 됩니다. 네. 아까 렌더링 렌더팜이 없어서요. 저희 컴퓨터 일반 컴퓨터도 붙여갖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병렬로 이렇게 했던 말씀이죠. 렌더팜은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최적화해 놓은 시스템이고요. 사실 컴퓨터 옆으로 세워놓으면 렌더팜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 소프트웨어도 비쌀 것 같아가지고. 소프트웨어는 뭐 이게 파급 효과가 큰 적은 아니니까 말씀드리면 다 정품 못 쓰고 있는데 정품을 계속 지향하고 있어서 계속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에 가장 고민스러운 게 정품에 관련된 거고 저희가 지금 어떤 기관에 이제 입주해 있는데 그 업체 대표들하고도 그게 고민이 많은데 그 업체 대표들 모두 다 비껴가자라는 주인은 한 명도 없고요. 정품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네. 이거 제발 단계별로 내가 할 수 있게 좀 조금만 좀 이해해주고 차라리 놔줬으면 좋겠는데 3D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프로그램을 갖추면 한 3천만 원도 되고요. 뭐 와. 이런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원 사업 초기에 한 5, 6년 전만 해도 이제 어떤 프로젝트 진행할 때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약간의 여지들이 있으셨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항목별로 다 네, 이제 그런 거는 감사하니까. 소모재고 그러니까 못 쓰게 하시죠. 그래서 그게 갖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는 지금 한 50% 정도 소프트웨어 갖추고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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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애니메이션을 많이 좋아하는데 지금도 애니메이션 보고 있는데 옛날에는 웨딩 피치는 아니면은 로버처럼 뭐 그런 물이 많았는데 요즘은 뽀로로처럼 다 유치한 그렇죠.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TV 보더라도. 네네네.
왜 그런지 만화 한국이 애들한테는 본인이 컸잖아 이제. 네, 애들한테는 유치하지 그 않고 전에는 그 이제 어른이 로봇이 됐으니까. 변신해서 막 그런 것도 많았고. 예. 그 말씀은 그러니까 그쵸 약간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영화가 그 결혼 이야기나 그 뭐죠 그 결혼 이야기 다음에 나온 거 조폭마누라. 아니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한석규 나왔던 영화 뭐죠? 봉. 취리. 아, 예, 취리. 그거 이후에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들 하는데 여전히 조폭하고 개그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비판받았죠, 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지금 장르가 다양해진 것처럼 초기에 이제 사실 그겁니다. 뽀로로가 히트를 치고 그러면서 시장이 그쪽이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교육열이 워낙 높으니까 초등학교 이상만 되면 아시겠지만 만화나 애니메이션 부모님들이 터부시하죠. 네, 못 보게 하죠. 못 보게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건 유아용밖에 없을 거예요. 여전히도 그게 지금 매체하고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틀어줄 수 있는 특히 공중파의 시간은 유아들이 보는 시간. 그렇죠. 최근에는 유아들도 못 보는 시간이 틀어요. 오후 2시, 3시. 유아들도 없는 시간에 트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컸다가 한 3년 된 것 같은데요. 2, 3년 차 됐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아용 애니랑 가족용이랑 분리해서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묶어놓으니까 유아용 애니메이션이 10개 지원 작품 중에 7, 8, 9개 혹은 7, 8개가 들어오니까 너무 이제 없죠. 없는 가운데서 막 억지로 뽑으니까 이쪽은 경쟁률이 없이 아무나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아예 분리해냈고요. 이제 그런 식의 업계에 니즈가 생겼어요. 이거 이제 감히 장담컨대 말씀드리면 로봇 변신물들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좀 아직 유치하게 생각하시면 또봇, 카봇 그것도 아직 유치하죠. 네. 유치하고. 근데 차라리 해모스가 낫던 거. 예, 어, 그런 게 나오죠. 근데 이제 업체에서 점점 저희도 그렇고 기획하는 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다양한 장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네. 그러면요 아까 그 포포 시리즈도 그랬듯이 솔직히 그 포포 애니는 좀 어린이들보다는 좀 어른들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애니였다 싶었거든요. 와, 되게 그러니까- 새로운 제안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좀 약간 오히려 좀 약간 뭐 좀 기업인들 타겟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큰 학생들이라든지 좀 다양한 연령대층을 좀 타겟으로 해서 약간 약간 뭔가 시사하는 시사하는 주제의 컨텐츠라든지 좀 그런 거를 협동으로 제작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협동이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 다른 곳하고 교육기관 이런 데하고 아니요, 합해서 많죠. 많이 있고 기관에서 하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관에서 하는 건 협동이라기보다 저희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상명하달식의 그거고요. 제가 몇 번 지자체나 관공서랑도 제작을 해서 해봤지만 돈을 주신다는 이유로 그렇죠. 기관 장님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치는데 그러다 보면 뭐 명확간한 애니메이션이 나오죠. 그래서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두 분 다 같은 말씀인데 곧 다양하게 될 거예요. 스펙트럼이 이제 다양한 장르들이 나오고 있고 뭐 경기도 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라바도 사실 고무적인 뭐 여러 가지 비판도 있지만 고무적이었고요. 최근 스푸키즈라는 작품도 있고요. 또 뭐 알바곰이라는 작품도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알바곰은 또 재밌는 건 3D가 아니죠. 되게 소위 여러분 플래시로 느끼실 텐데 2D고 그게 뭐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런 다양성들 그러니까 제작비도 요즘에 재밌어집니다. 이제 10억짜리도 안 돼 몇 억짜리인 것도 나올 거고요. 뭐 80억, 100억짜리도 이제 가기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성은 분명히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자, 네. 장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까 네. 저는 이번에 전번에 우리 옛날에 보면 소를 소질한 누렁이가 영화에서 많이 히트를 쳤잖아요. 그 소 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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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소리. 원앙 소리. 근데 이번에 니마 강을 니마, 건너지 네. 마오. 네. 그다음에 이번에 또 직장인을 상대로 한 TV에서 미생. 나왔던 미생. 네. 이런 거 보면 이게 누구든지 이제 이 드라마를 볼 때 야 이거 왜 노인들 어르신네들 위한 소재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없을까 했는데 그 니마 강을 건너지 마 그러고 옛날에 그 소에 대한 어떤 그런 네. 어떤 감성적인 게 없으니까 또 히트쳤고 네네. 이번에 직장인들에 대한 어떤 생활 관계를 참 없지않게 히트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이제 시대가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는데 2018년부터 뭐 인구 절벽부터 해가지고 노령화도 되고 많이 그렇다는데 이 소재 자체가 네.
노령화라든지 앞으로 이 실버 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소재의 그림이 어떤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애니메이션 쪽 어르신들이 만화 영화를 보실까요? 아니 볼 수 있죠. 아니 아니, 소재가 실버 소재를. 중요한 거는 실버? 네. 저는 실버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면 근데 할 일 없어요. 근데 저는 과연 실버들이 요즘 실버들이 과연 실버 야. 소재를 좋아할까? 퀘션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뭐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제가 취했다고 엄청 혼났어요 부모님한테. 아니, 아 절대 안 보겠다. 그걸 왜 내가 강을 건너야 되냐면서 엄청 싫어하시대. 그 말도 엄청 혼났어요. 그때 왜? 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 엄청 혼났어. 니마 그강을 건너지. 네. 내가 왜 그강을 진노하셔가지고. 국제시장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세시봉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5년 후를 본다면 너무 이제 지금 은퇴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네. 지식인데 옛날에 정선이 있는데 그걸 문화든 그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제가 아니, 두 번째는요. 네네.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네. 경영에 대한 어떤 네. 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이라든지 네.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아까 뭐 30% 지분들 좀 네네네.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아, 궁금해서 두 궁금하다. 가지 그만 제가 네, 타겟은 계속 같은 말씀인데 다양하게 해야 되는 명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저희가 이제 기획 중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 회의하다 나온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데 우리 그 기획하는 감독이나 친구들이 약간은 한 명만 재밌겠는데 그러다 말긴 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노인까지는 아닌데 실버까지는 아니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로봇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제가 봤을 때 로봇물들이 있어요. 저도 제 세대. 그래서 야 복고 로봇 이야기 같은 거 한번 해볼까? 복고. 그러니까 추억이잖아요. 지금 왜 추억 요즘에 팔기. 이렇게 40대는데 왜냐면 제가 71년생인데 제가 아마 제일 많이 태어난 해일 거예요. 110만 명 가까이. 그리고 지금 올해 작년에 47만 명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세대들이 제일 많고 이 세대가 같이 늘고 오고 그나마 소비력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계속 문화가 소비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던 게 이제 짱가 그랜다이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복고 로봇을 한번 AI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로봇은 애들도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장르는 분명히 제가 볼 때 근데 제가 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항상 그렇게 느끼지만 내가 천재가 아니다. 딴 사람은 이미 다 하고 있을 다 하고 거다. 있죠. 다 하고 진짜 있어요. 좋아하시니까 그 자동차나 뭐 그런 왕구업체랑 같이 투자 받아서 네, 하시면 그것도 요즘엔 바로 주면 기본 트렌드가 또 돼버렸어요. 업체들한테는 기획 단계에서 그러니까 상품 업체랑 콜라보한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는 이미 가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 거기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30% 지분. 네, 그냥 제 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딴 게 아니고 제가 이 회사를 이어받고 나서 그게 참 게 하늘이 돕는 건데 그 마이너스 있는 회사를 월급을 6개월 못 받고 퇴직금 못 받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젊으니까. 그 당시 33이었는데. 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했는데 정말 그 약간의 그 회사가 거의 이제 공중분해되기 직전에 한 몇 개월 동안 저한테 천호신조 같이 그 당시 큰 게임 업체에서 정말 이렇게 안 줘도 되는데 안 줘도 되는 견적의 일을 하나 줬어요. 아, 네. 그러니까 나는 한 3천만 원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한 1억을 줬어요. 근데 줬어요. 그래서 더하니 고맙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고 그때 저 혼자 한 걸 아니까 이제 돈을 나누고 나니까 보증금이 생기더라고요. 보증금. 어디 차릴까다 겁도 없이 강남 신사동 한복판에다 이제 보증금만 갖고 차리고 통장에 이제 그래도 돈이 좀 남아서 했는데 처음이니까 너무 몰라서 이게 이사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고 뭐 그랬는데 그리고 당시 세 명밖에 없었어요. 다 이제 공중분해되고 제가 이제 2명 손잡고 갔었는데 근데 회사 이제 차리고 이사하고 이것저것 설치하고 컴퓨터 설치하고 전기 하고 놨더니 통장에 8만 원 남아. 주식회사 픽토 스튜디오. 그래서 저는 이거 꼭 성공해서 책을 써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각서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몇 년 하고 나서 회사에서 든 생각은 맨 처음에 밤잠을 못 자면서 제가 이제 머리 들면 좀 추할 것 같고 이게 사실 이제 이 안 옆에는 다 백발이거든요. 회사 이어받고 1년 만에 여기가 이제 다 백발이 되더라고요. 염색하신 거예요, 지금요? 네, 이게 하얗습니다. 예술하니까 염색하시죠. 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근데 몇 년 하고 나서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그때 왜 무슨 고민했냐면 답을 찾으려고요. 어떻게 해야 잘 될 것인가.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대충은 또 바뀌죠. 예, 그러니까 대표는
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하고 답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제 관이 됐어요. 그래서 단지 그 결정을 할 때까지는 치열히 고민하자.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면 그냥 아무거나 하고 되게 하지라는 좀 생각일 수 있는데 이제 그동안 충분히 나름 해왔고 하니까 갈등 고민 계속하고 결정을 했으면 뭐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도 그 얘기해요. 고민한다는 건 그 고민의 그 두 가지 항상 고민은 두 가지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 고민하는 게 비슷한 걸 거다. 무게로 따지면 49kg나 51kg인데 49를 선택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2만 채우면 되는데 51도 49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슷하니까 본능적으로 고민되는 건 짧고 굵게 고민하고 되게 하자. 이제 그런 관이 생겼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게 회사 운영하는 관. 네. 그 여쭤 아, 복지는 아까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예, 아무튼 근데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중소기업은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으로 진짜. 하는 네. 거 그래도 사례를 하나 드려야지 또 이렇게 마음으로 하면 다 안 믿을 테니까. 그 제가 이제 학교 강의를 하나 지금도 나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2006년부터 뭐 나갔다 안 나갔다 하면서 나갔는데 그때부터 강의 받은 거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하루의 시간 중에 반나절 정도를 빼잖아요. 대표긴 한데 저는 항상 벤처일 때는 가치주의가 중요하거든요. 같이 하는 거. 대표든 누구든. 그래야 이제 이게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 혼자 그런 거 같고 또 거기서 돈이 몇십만 원이 나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모았어요. 계속 모아서 우리 이제 직원들하고 한번 파티할 겸 여행을 가려고 그 해외여행을 가려고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모았다가 이 오. 포포 제작하면서 썼습니다. 제작비 부족해서. 그래서 여행 안 가고? 근데 이제 직원들 불러놓고 네. 알고 있었어요. 직원들한테 그 돈 모으고 있는 거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이 돈 써야 될 상황이다. 미안한데 쓰자. 왜냐면 뭐 이제 월급 빨리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 돈을 쓰고 지금 다시 이제 뭐 작년에 한 학기 정도 모았죠. 네. 뭐 그런 것들 뭐 그게 저희 마음의 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술을 전공하셨잖아요. 조각을 이렇게 하신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서 보면 절대 똑같은 걸 쓰지 말라 이런 등의 말씀을 하신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예술가로서의 자존심, 그다음에 어떤 장인 정신, 혹은 그런 어떤 근성 같은 것들이 경영을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한 길로 가는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셨는지.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장이 좋게 말씀하시면 그거고 나쁘게 말하면 잼뱅인 거죠. 그러니까 네. 하나만. 근데 그 뭐 직원들 직장 사회생활 하신 분들 알겠지만 뭐 1년병, 3년병, 5년병 오잖아요. 그래서 전 5년병을 넘기면서부터는 이 일에 확신을 가진 것 같고요. 이제는 사실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서 네. 이제 흔들림은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은 없고 그리고 그 5년병이 아마 제가 픽토를 이어받을 때쯤이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그 결정을 안 하고 제가 따라가지 않고 이제 회사에 남은 거예요. 지금 이제 CEO가 되신 지 이제 만 10년 되신 거고. 7년에 뭐 그렇죠. 뭐 만으로 따지면 뭐. 그렇습니다. 자, 또 질문. 또 질문 있어요? 질문. 네, 저쪽. 뭐 아까 질문하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비슷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네. 가운데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두 분은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됐어요. 두 분이십니다. 네. 하세요. 네, 그 대표님은 이제 아티스트적인 기질이 다분하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분들도 그러니까 예술가적인 기질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직 운영할 때나 관리할 때나 인재 다룰 때 좀 나름의 그 어려운 점이 있지 않으셨을까? 어려운 점이 있죠.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저가 제일 사회화된 인물이에요. 뭐 저렇게 내일만이 있지 그럴 거고요.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회사가. 밖에 나오면 전 되게 좋은 대표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 그 얘기도 해요. 야 너희들이 모르지만 난 밖에 나가보면 대부분 좋게 생각해. 너희들한테는 악마지라고 해요. 사실일 거고요. 그 입장이 차니까. 네. 그럴 거고요. 인재가는 뭐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많이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내가 너무 손아귀 다 쥐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벤처기업이니까 제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층이 없이 제가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저희 감독이자 이사들한테 일도 이제 인사권을 넘겼어요. 새로 선출은 자네들이 해라. 그래서 넘겨놨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저희한테 두 가지죠. 뭐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걸 잘할 수 있냐, 얘가 학교에서 잘 배웠거나 집에서 잘 하다 왔느냐와 어떤 인성이냐인데 뭐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테크니컬 하는 부분도 포트폴리오하고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인성은 사실은 앞에서 웃을 때 이제 점점 신뢰가 안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복불복인데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회사 하기 나름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회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지.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이 올 거냐는
기대하긴 좀 실망스러워서가 아니라 네. 어렵다. 회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게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벤처에서는 인재 한 명 정말 귀중한데 네.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인재가 아. 반항을 하고 아.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아까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면접하고 최종적으로 저희 직원들 뽑은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회사한테 주도권을 주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해줘요. 가르쳐줘요. 네가 실력이 많아지면 내가 사장이지만 네가 인사권 질 걸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직원이면 제가 안 달라져. 어디 아프니? 어디가 괴롭니? 잠깐 쉬면 되겠니? 그게 그런 게 저는 모든 저보다 좀 더 젊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결국 주도권 줘요. 사장한테. 그쵸. 그러니까 실력이 꼭 이거 실력이 아니라 마음을 사는 것도 실력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결국 사장은 벌벌 떨게 돼 있죠. 그 친구 나갈까 봐. 몇 분이나 나갈까봐 떠시나요? 지금 현재는 근데 사실 그렇게 떤 적은 없어요. 던 적은 없어요. 사장들 안 떨어요. 갑자기 약간 목에 힘이 들어가시는데. 자연인데 뭐 자연이야. 네. 기업하는 건 자연. 어떻게 뭐 대표님과 무슨 일이 있어요? 네.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너무 감동적이긴 한데 사실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네. 이제까지 어려운 말씀만 계속 하셨어요. 근데 어려운 사실은 그 벤처를 하고 10년 정도 사실은 5년을 바라보는 게 사실 벤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박을 노리고 아니에요. 하는 5년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거 진짜 아니, 위험한 벤처 거예요. 캐피탈에서 돈을 회수하는 기간을 보통 아니야, 5년 보죠. 네, 10년은 봐야 돼요. 아니 적어도 10년. 뭐 마음 심정은 그런데 실제로는 5년 정도 보는 거로 제가 아니 근데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은 게 저한테 지금 남은 숙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 버텼네는 이제 저한테 칭찬 아니고요. 네. 이제 기본 옵션이 됐고 했으니까 이제 남은 숙제가 이제부터 다시 재정비하고 있는 게 이렇게 가는 거는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배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잘 돼서 좋은 롤모델이 돼줘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요즘에 다니면서 제가 나이가 어느 순간 막 다들 선배님 하는 게 많았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느끼는 건 와 나한테 걸맞는 옷을 지금 갈아입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모든 생각의 프레임을 지금 조금씩 바꾸고 있는 게 빨리 후진 양성도 하고 제가 이 안에서 하던 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태도는 안 바뀌겠지만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지금 계속 찾고 또 시행착오 겪으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이 저한테는 제일 그 아픈 부분인데 하셔도 되고 저 스스로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는 오래 했다는 게 칭찬인 거는 그냥 안녕하세요 젊어 보이세요라는 것과 똑같다. 기본 인사다. 네. 근데 대단하신 거예요. 금방 또 10년 지나버리면 네. 50대 후반 되고. 그럼요. 일단 중국에서 5년 후에 결판이 나요. 지금 디뎠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남은 자, 10년 또 질문 또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였어요. 그 대박의 꿈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가 사실 궁금했어요. 지금은 뭐 근데 저는 어렵네요. 대박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옛날 대박도 쫓았던 사람이지만 근데 전 한 2006년부터 그러니까 대박이라는 용어를 아예 안 써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박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떤 그 과정이랄까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냥 과정에서 뭔가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것들 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상장하고 대박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지금 요즘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대박을 꿈꾸면 그게 되게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박은 그런 대박은 아니고요. 네. 지금 근근이가 아니라 사실은 직원들이 배당도 좀 이제 쫙쫙 받고 30% 가지고 있는 지분에서 저는 그거예요 꿈이. 그러니까 예전에 누가 저도 교육을 다니다 봤다 보니까 대표는 그 화가여야 된다라고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꿈을 그려서 제시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 그거 그림 그려야 되는구나 하고 그리는 그 지금까지 안 바뀌었는데 예전에 판결 지나면서 네이버 건물을 보면서 그 컨텐츠업을 했는데 저 정도 건물 하나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지금은 서울 근교에 3층 정도 되는 건물에 한 층은 스튜디오, 한 층은 지방에서 온 친구들 숙소, 한 층은 그 박물관.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 1년치 급여 미리 걱정 안 하고 직원들한테 지금 기준으로 한 300 이상 월급 줘서 어떤 업종에는 이 금액도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업종에는 큰 금액이에요. 줘서 중고차라도 한 대씩 끌고 서울 근교에 있으니까 출근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게
제 현재 목표예요. 그게 대박일 수도 있고 저한테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사실 지속 네네. 가능하게 안정되고 약간은 그 같은 산업계에서 약간 풍요하고 네네. 그게 제가 네네. 그리는 대박이거든요. 되게 그런 회사들이 헤이리에 모이더라고요. 네. 헤이리로 가시죠. 네. 헤일이 너무 멀고요. 자, 또 질문 있어요? 자, 아.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다음 주도 좀 되게 오. 특이한 특허하고 지적재산권 IP 이걸 사업화하고 투자 전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트업의 어떤 특허라든지 지적재산권을 사업화 시켜주고 또 투자를 연결시켜주고 이디 리서치의 서주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 이따가 이제 스탠드 파티 할 때 이거 MC 보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 글로벌 포럼 오. 여기서 이제 매주 금요일 하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이제 여기는 주로 해외 진출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우리 CEO톡은 해외 진출뿐만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해외 진출만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하고 또 이제 한 달에 첫 번째 주 금요일 날은 오프라인 회사예요. 근데 오프라인은 우리 CEO톡처럼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은 이제 실제로 기업 관계자들 간의 이제 모임이고 네트워크이면서 여기는 이제 사전 등록을 해야만 되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를 1,000억 판매하는 에이컨메이트 강철웅 대표님 나오시고 또 40개국의 수출 구강 세정기 아쿠아픽 나왔었죠 CEO톡에 네. 네 하여튼 이런 거니까 저한테 여기 좀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메일이나 저한테 페이스북 쪽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업 관계자들만 참여한다는 걸 좀 주제시켜드리고요. 장소가 네. 여기가 아니네요. 네,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CEO톡 그룹이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소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댓글로 아까 봤는데 제일 댓글을 잘 쓴 제 마음에 드는 분은 김승훈 쌤이 컨텐츠를 가진 분들과 협업이 연결될 만한 코드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다른 건 별로 없어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이따가 책 한 권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 자 그다음에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말씀하죠. 네. 마지막. 네, 어떠세요? 그냥 아니, 해보시니까 시간 쑥 갔죠? 네네. 뭐 다른 때는 한 20분 오신다고 했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분야라서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지만 꼭 오실 분들만 오셨다 생각했고요.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얘기인데.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오늘 내용 좋았어요. 네. 좋은 게.